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댓글과 후원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 건데요. 자, 후원으로 팟빵의 클래식 인문 고전주의 편에 세 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늘시원님께서 2,000원,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500원, 그리고 움회회님께서 1,000원 후원해주셨고요. 정기 후원해주시는 에나닉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 인문 고전주의 편에 댓글이 참 많이 달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조회수 좋던데? 반응이 괜찮던데? 그러게요. 저 댓글도 많이 있어서 좀 몇 개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먼저 읽어도 되나요? 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욥기 8장 7절님이신 것 같은데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낭만주의를 안 해주시면 나는 좀 삐뚤어질 거다. 이게 마지막에 슈베르트가 잠깐 나왔죠. 그래서 낭만주의를 발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아주셨고, 계란말이라는 분께서도 기회가 되면 슈베르트 한 분의 음악 사연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헤이진님께서 찐 이과생 범래님이 설명해주는 예술 분야 에피소드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예술 분야를 한 달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 그 전에도 재밌는 게 많았는데 그리고 재생 목록에 예술 문학 카테고리를 이렇게 새로 신설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술 파트가 조금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급하시면은 오디오 클립에 가면은 차분하게 사유하고 싶을 때 들어보면 좋을 인문 철학 담론에 제가 예술 분야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짱이다. 이 미니 지지익선 춤에 주간 시트콤 환과 손님이 아이돌 영상을 봐도 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생겼다. 감사하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춤편에. 네네. 그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다. 네. 아무래도 제 큰 그림이 잘 알아주셨네요. 네. 저는 리라리라님.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리라리라님? 릴라릴라님? 이분이 이제 지대널밭의 광팬이었는데 그들을 눈물과 통곡으로 떠나보낸 뒤 아주 살짝 비슷한 컨텐츠에 듣기 시작한 아주 오랜 애청자. 이게 반전 아닙니까? 아주 오랜 애청자다. 근데 이제 댓글을 달게 되셨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들으셨는데 댓글은 안 다시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였으면 눈팅만 하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짜 다 읽거든요. 댓글은 정말 반가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읽어봤고요. 요즘 되게 새로 뵙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적어주고 계셔서 저희가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물론 계속 달아주시는 분들도 이제 스토리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재밌는 댓글도 많은데 새로운 분들도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많이 읽고 또 방송에서도 녹음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제 발제가 참 많아요. 전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아니 진짜로. 근데 진짜 너무 질린다. 아니 다른 목소리 듣고 싶다. 3명인데 김범래만 지금 몇 개째냐. 이런 분들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진짜로. 참고만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 패널 한 번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 생각해요. 3명이서 돌리는 게 쉽지가 않고 잠깐 패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대학생을 뽑아야 될 것 같다. 지금 채용을 하려고 리크루팅 하고 계신 거죠? 네. 대학생분들, 그러니까 저희 젊은 피가 필요해요. 여기 솔직히 김범래는 아예 젊은 피가 아니고 그나마 저랑 앤서님이 요즘 문물 밝지만 저희도 머리 많이 굳었거든요. 그치. 요즘 애들 진짜 다르대요. 진짜. 그래서 요즘 애들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갑자기 우리랑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애들 구합니다. 근데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애청자분들 중에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거든요. 진짜로 내가 들어오면 우리보다 잘할 것 같다. 너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꼴에 오래 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아주 밀어주겠다. 이런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이제 설명란에 메일 있죠? 그 음. 메일로 간략하게 지원서 보내주셔도 저희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제를 준비했는데 제 요즘 발제가 많지만 저도 압니다. 제 목소리 자주 나오면 이게 좀 지루해진다는 걸 아는데 많은 보이스가 섞여야 재밌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누가 한번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가 게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깊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무궁무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맞아 그때 그 게임이 있었지 이러면서 듣겠지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얘기는 돈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돈은 다 관심이 있으니까. 존잼. 돈에 관심 없으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그래서 게임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우선 좀 소개를 해보면 그래서 김범래는 게임을 얼마나 해봤냐? 게임에 정말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거 덕질과 삶의 질에서 김범래가 해본 덕질 얘기를 해봤을 때 게임에 가장 몰입했었다 이런 얘기 짧게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게임만 하나 잡고 오래 하는 거 플러스 매달 나오는 신작을 다 해봤어요. 어제 그러지. 난 못해. 그래서 게임을 그 자체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신작 다 해보고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다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다 적었었어요. 이 게임은 이런 게 좋았고 이 게임은 저런 게 별로였고 그래서 그 게임들이 언제쯤 망하겠다 막 이런 것도 예측하고 막 그랬었어요. 똥쪽이라 다 틀렸었겠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근데 뭐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재미로 막 애들끼리 이 게임은 얼마 못 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알아봤어요. 내가 가장 오래 한 게임이 뭘까? 오래 한 게임이 우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흔히 이제 와우라고 부르는 아마 청취하는 분들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게 마지막 기록을 봤어요. 이게 마지막 플레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제가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와, 몇 살 때지? 제가 중학생 때. 네네. 12살 때 아닌가? 아니지. 뭐 그쯤 됐을 텐데 어쨌든 중학생 때 시작을 했어요. 이때 처음 열었거든요. 한국에. 2004년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시작해서 마지막 로그인 기록이 2018년 8월 15일. 몇 년이야? 14년? 미쳤다. 13년? 뭐 군대 빼면 한 12년 정도 했던 게임이고 이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와우를 가장 많이 했고 이때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하루에 한 13시간에서 16시간씩 게임을 했었고 밥 먹고 게임만 했다. 밥 먹고 게임만 했다.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했을 것 같은데? 밥을 그래? 먹으면서 하죠. 뭐. 그래서 집에서 못하게 하면 PC방 가서 하고 PC방 형이랑 친해져서 PC방 형이 마파두부 시킬 때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 형님 뭐 하시려나 궁금하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은 오딘이라는 게임이에요. 그거죠? 천둥의 신. 그 토르고. 그러니까 천둥의 신 토르의 아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딘이라는 게임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인데 올해 2021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아마 수상한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상을 수상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많이 했다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굉장히 대중적이었다. 나는 대중적인 걸 모르겠더라고 그 게임이.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고 한 6월쯤부터 시작해서 한 10월까지 한 3개월? 한 100일 넘게 런칭하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100일 넘게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제가 이 오딘을 돌리기 위해서 게임용 핸드폰을 더 들고 다녔었어요. 맨날 돌리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 녹음할 미쳤다. 때도 그 자동으로 싸우는 건가 그게? 그거 항상 켜놓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했었죠. 그래서 요즘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선은 이제 PC 게임은 안 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와이프랑 그 약속을 했어요. 집에 컴퓨터를 두지 않겠다. 좋다. 왜냐면 컴퓨터가 있는 순간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
그 세상에 갇혀요, 딱. 어. 누가 말 걸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가볍게 이제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니 저희한테는 왜 안 물어봐요? 좀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이따 물어보실래요? 자기 얘기만 쫙 난 이런 게임 했고 저런 게임 했고요. 그리고 딱 넘어가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 다 해놨는데. 리스트업 딱 해놨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물어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만약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게임을 하나 혹은 왜 그렇게 게임에 돈을 쓰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게임을 해봤다고 해도 게임에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은 왜 게임에 돈을 쓰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떤 게임을 해보셨는지. 저는 닌텐도 스위치로 할 수 있는 게임들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뭐 재밌게 한 게 뭐 있어요? 재밌게 한 거? 동물의 숲에 꽂혀서 반짝 열심히 했다가 우리나라 출시됐을 때 그 이후로는 그냥 뭐 마리오 카트 하고 약간 많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젤다도 좀 하고 그랬어요. 신기하다. 안느님은 게임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요? 네. 근데 저 학창 시절은 진짜 게임 하면서 살았어요. 아 진짜?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다 같이 우르르 PC방에 갑니다. 서든하러? 서든하러. 아. 전 라플이었습니다. 헤드샷 졸라 날리다가 막 경고가 들어와요. 알바하는 오빠가 얘들아 좀만 조용히 해줘라. 민원 들어온다고. 죄송합니다. 헤드샷 이렇게 졸라 날려. 서든은 정말 오래 했고 초등학교 때는 큐플레이,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그리고 카트라이더 이런 그 3대장들 있잖아요. 클래식 게임들. 그거 너무 많이 했고 최근까지도 카트를 합니다. 아 모바일 카트? 네 맞아요. 아직 향수에 좀 젖어 있는 편. 근데 요즘 카트가 다시 부흥한 거 알아요? 요즘 애들이 카트를 그렇게 한다더라고. 그리고 원래 알던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게임을 절대 못해요. 무슨 게임? 스타크래프트. RTS 게임. 스타크래프트, 뭐 리그, LOL,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것들은 제가 트라이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네. 진짜 못하겠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것도 트라이는 해봤으나 거의 못했다. 뭔가 이렇게 딱 그 스포츠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처럼 한 판 한 판 짝짝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군요. 그런 뭔가 연속성 있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게임을 힘들어하고. 아니요. 근데 프린세스 베이컨 되게 잘했어요. 나도. 그거는 연속성의 끝판왕이잖아. 그거는. 야, 대학생 필요하네. 지금 무슨. 나 마비노기. 야, 너무 옛날 게임 얘기한다. 연락 주세요. 대학생들. 근데 보통 지금 앤서님이나 안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게임들을 했던 분들은 게임에 돈을 많이 안 써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과금해본 적 별로 없어요. 저는.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요? 돈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큐플레이가 아니고 퀴즈였어요. 퀴즈. 퀴즈 같은 걸 하는데 제 친구가 아바타가 엄청 유료템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친한 친구가. 그래서 했더니 돈 드는 거래. 그래서 내가 나는 해도 되나?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엄청 예뻐요. 유로템들이 진짜 미쳐 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친구랑 저희 집에서 나오면서 친구랑 저희 집 놀다가 나오면서 엄마 나 그거 친구가 하는 거 있는데 나도 해도 되지?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보니까 뭔 모르는데 그냥 둘이 경쟁하잖아요. 보통 그 나이 때. 그래서 그냥 내 딸 기살려 주려고 그래 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졸라 했죠. 진짜. 미친 듯이 해서 그때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인데 그때 당 18만 원이 나왔어요. 와, 진짜 많이 질렀다. 그 숫자가 기억이 나. 그래서 엄마 아빠랑 서가지고 이게 뭐야? 18만 원이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게 제가 나 그거 갔다. 안 혼내셨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황이 엄마 아빠 너무 놀라시더라고. 기억이 납니다. 나도 지금도 놀라운데. 지금 돈으로는 한 3, 40 되는 거잖아. 혼났는데 너무 크게 혼나서 기억을 잃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면 엄마도 오케이 하셨으니까. 엄마가 된다 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게임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좀 들어보시면 야, 게임사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 게임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항상 좀 잘 못했던 이유는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러겠죠. 네, 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 하루에 16시간씩밖에 안 해봤거든요. 밖에요? 네, 잠을 자는 건 여기서는 등급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게임에 미치신 분들도 많고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잘하시죠. 그래서 그런가 봐. 저도 참 손가락 잘 움직일 땐 스타도 하고 롤도 하고 했었는데 20대 때 많이 해두세요. 네. 자, 진짜 젊은 피 필요하다.
어떡하냐? 20대 때 많이 해보세요. 이러고 있다 진짜. 어떡하냐? 연락 좀 주세요. 아니야, 실제로 프로게이머의 그 에이징 커브가 굉장히 빨라서 보통 프로게이머는 24살쯤에 은퇴를 하죠.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게임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한 대부분의 게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페이 투 플레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플레이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말 그대로 게임을 하고 싶으면 사란 얘기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흔히 이제 패키지 게임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팔죠. 맞아요. CD를. 그거 알고 있으면 옛날 사람이에요. 아이, 왜? 프린세스 메이커도 다 CD였어요. 그죠? 맞아. 맞아. 3, 4까지 Q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패키지 게임을 그 닌텐도 스위치처럼 콘솔 아니고서야 잘 보기가 어렵죠. 그 요즘은 나오더라도 한정판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PC방 가면 쫙 꽂혀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지. 아, 지금 안 꽂혀 있어요? 지금 안 꽂혀 있지. 아, 내가 PC방 간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막 벽면 한쪽에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랑 막 이런 건 쫙 꽂혀 있었지. 지금 아, CD롬 없어, 본체.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런 거. 미쳤다. 와. 물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요즘 잘 없고. 그리고 요즘은 다 게임이 클라우드에 깔려있기 때문에 잘 없고.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한정판이나 팬 서비스를 위해서 가끔 발매가 되는 수준이지 패키지 게임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요즘 세대는 패키지라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용 CD만 팔거나 뭐 큰 박스로 된 걸 팔거나 이랬었는데 전 어릴 때 항상 마트에 가면 거기서 구경하던 추억이 있어요. 사지도 못하면서. 그때 이제 가격이 뭐 CD만 들어있으면 몇천 원부터 패키지로 되어 있으면 뭐 몇만 원까지 했었죠. 근데 이런 페이 투 플레이 방식은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복돌이라고 하죠. 게임을 불법 유통하는 거. 그렇게 불러요? 네, 복돌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했죠.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때 내가 설치하던 그런 CD 같은 게 다 불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그땐 모르면서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CD로 막 친구끼리 빌려가고 뭐 빌려주고 이 정도 규모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게임 자체를 막 불법 유통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막 게임사에서 CD키, 뭐 시리얼 넘버 이런 거 막 개발해가지고 막 넣어놔서 막 그 패키지를 까서 안에 들어있는 CD키를 넣어야만 설치가 된다든지 그럼 또 그거를 역으로 뭔가 뚫기 위해서 키젠이라든지 해커 같은 게 이용돼서 막 게임을 깔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페이 투 플레이 당시의 게임사의 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서 게임의 판매고를 올리는 게 곧 게임사가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데모 버전, 체험판 버전 이래가지고 게임 일부를 떼어내서 미리 좀 즐겨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재밌었으면 본편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막 체험판이 막 껴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한다는 건 우선 진입 장벽이 높아요. 우선 몇만 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몇만 원 내는 게 굉장히 좀 그렇게 접근성 있는 가격은 아닌데 예전에도 몇만 원 했거든요. 좀 비싼 게임들은.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해보지 않고 모른다는 단점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게임을 뭐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사서 해보니까 뭐 없어. 뭐 별게 없어. 영상만 티저 영상은 영화급으로 뽑아놨는데 막상 플레이해보면은 그래픽도 살짝 다르고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맞아요. 이게 실제로도 이걸 악용하다가 골로 간 케이스가 있어요. 1982년에 게임 하나가 미국 게임 시장 전체를 박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걸 이제 흔히 아타리 쇼크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버블 현상 같은 건데 이때 E.T.라는 영화가 그 외계인 만나는 E.T. 영화가 정말 초대박이 났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E.T.가 초대박이 났을 때 그거를 베이스로 한 게임이 개발이 됐어. 그래서 기대치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어요. 근데 게임을 까봤는데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였던 거야. 캐릭터만 E.T.지 아무것도 없어요. 게임에. 악용한 거죠. 우선 구매를 해야 해볼 수 있으니까 게임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온라인 유통이 아니고 게임 팩을 유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찍었어야 되거든요. 400만 장을 찍어놨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와. 50만 장이 팔렸습니다. 350만 장을 못 팔아서 미국의 사막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막을 가서 땅을 파면 ETCD가 나온대요. 아니 뭐 태우는 것도 아니고 왜 사막에 묻었대?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타리 쇼크가 터지면서 게임 업계 전반의 주가가 다 빠지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 투 플레이는 게임을 지불해서 이용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굳이 게임을 이렇게
구매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퍼지기 전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채팅 붐을 알아요? 채팅 붐? 사실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채팅 붐이라 그래서 채팅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뭐 카톡하고 뭐 채팅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전에는 채팅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던 시절이 있어요. 언제 사람이에요? 그게 도대체? 80년대 분들이나 70년대 분들은 그래,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야. 그분들은 이제 유니콤, 천리안, 하이텔 이런 와, 걸로 이제 까마득하다. 그 채팅을 하면서 하루 종일 채팅만 하는 거야. 뭐 7시간, 6시간 뭐 이렇게 채팅만 하는 그런 붐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했으면 온라인으로 채팅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온라인으로 게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때쯤 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휩쓸던 게 하나가 등장을 해요. 배틀넷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이게 모르는 분들은 아니 왜 모를 텐데 대한민국을 휩쓸었다는데 저는 모르죠. 처음 듣는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인이 아닌 거야? 스타크래프트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가. 그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을 하잖아요. 1대1이든 2대2든 이렇게 겨루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배틀넷이라는 플랫폼이 이때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배틀넷이라는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실력을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인데 무료였어요. 그냥 그 자체가 무료였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사는 데만 돈이 필요하지 배틀넷을 이용하는 건 무료였고 이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뭐 PC방 붐도 생기고 뭐 스타크래프트가 약간 국민 게임 지금 뭐 전통놀이라고 하던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퍼졌죠. 막 스타리그 막 10만 명씩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 플레이가 정말 엄청난 대히트를 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히트를 치냐면 온라인 플레이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사면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냥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안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실력을 겨루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때쯤 해가지고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온라인 게임의 성장이 눈부신 국가예요. 뭐 그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온라인 게임, 옛날 클래식 온라인 게임 얘기하면 뭐 97년에 나왔던 바람의 나라. 그건 알지. 알지. 뭐 98년에 나왔던 리니지. 그것도 알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온라인 플레이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온라인 플레이만 하니까 이거 패키지 팔아서 온라인 플레이를 껴놓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온라인으로 팔고 온라인 플레이만 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게임들이 이제 고수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이 페이 투 플레이인데 정액제나 정량제를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뭐 한 달, 뭐 2달, 3달 이렇게 돈을 내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도 2004년 게임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했던 게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학생 때라 정량제를 많이 했어요. 7시간 결제해놓고 날짜에 상관없이 7시간 동안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이 꺼지기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알람이 오거든요. 슬프다.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게임사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생각해보면 패키지 게임은 지금 뭐 닌텐도도 그렇지만 패키지나 이런 카트리지 게임은 한 번 구매하면 끝이거든요. 그치. 정말 많은 사람이 구매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온라인 게임은 매달 돈을 주기 때문에 싸지도 않아요. 뭐 패키지 게임이 한 3, 4만 원 한다고 하면 그때도 온라인 게임 한 달 이용하려면 한 19,000원, 18,000원을 냈었어야 됐어요. 비싼데? 네. 근데도 사람들이 매달 돈을 내면서 계속 게임을 하니까 바람의 나라를 출시했던 넥슨이라든지 리니지를 출시했던 NC소프트 이런 게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다른 게임사들도 온라인 게임에 이렇게 막 뛰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초대박이 났겠지.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안 사고 뭐 했냐?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리니지를 하신 게 아닐까요? 오히려. 자, 근데 사실 온라인 게임을 돈 내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그 당시에 한 달에 19,800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막 7,400원인가? 7,800원을 내고 7시간씩 결제를 해서 이제 막 3, 4일씩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돈을 안 내고도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임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네, 그럼 그 전에는 무료 게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료 게임은 아예 무료 게임이었고 근데 유료 게임은 아예 유료 게임이었고
뭔가 그 사이가 없었죠. 중간지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무료로 시작하는데 뭐 추가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잘 그런 게 없었죠. 뭐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는 레벨 20까지만 무료여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 레벨 20까지만 키우고 새로 만들고 막 이런 뭐 이런 체험판 개념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돈을 결제하지 않는 약간 그런 건데 자 2001년에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분 유료화예요. 이거 부분 유료화를 처음 도입한 전 세계 최초 게임이 물론 이게 아니라는 썰도 있지만 첫 번째 게임이 바로 안느님이 아까 얘기했던 퀴즈? 정말요? 그거는 진짜 눈 돌아가게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아까 그 진짜로? 아이템. 자 게임은 무료로 하되 게임 내 요소를 돈을 주고 사게끔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처음이라고? 네, 근데 사실 퀴즈는 처음부터 이렇게 부분 유료화를 했던 게임은 아니고요. 네. 처음엔 유료화를 했어요. 근데 퀴즈를 맞추는 게임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19,000원 이러면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한 달에 몇천 원 꼴이었어. 근데도 유저가 반토막이 났어요. 돈을 내고 게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돈은 내고 싶지 않고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이게 넥슨에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고육지책으로 냈던 게 부분 유료화 컨셉이었어요. 퀴즈 맞추는 게임에 뭐 돈 낼 게 뭐 있어. 그래서 했던 게 아바타 치장. 그 당시 이름은 명품관. 명품관 시스템 해가지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아바타를 꾸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초대박이 납니다.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게임 플레이하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안 내요. 돈 아깝다고. 근데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넥슨에게 이 퀴즈가 새로운 활로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발전하는 게 돈을 점점 빨아먹는 거예요. 패키지 게임. 그때는 한 번 구매하면 끝이에요. 한 사람당 뽑아먹을 수 있는 돈? 끼케야 뭐 2, 3만 원? 뭐 비싼 게임은 5, 6만 원? 근데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한 달에 2만 원씩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발전해서 한 달에 2만 원이 뭐야. 지금 초등학생이 18만 원을 받잖아요. 돈을 더 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유료화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 게임사에서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재화를 판매해요. 더 이쁜 아이템, 뭐 아바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현실 세계의 소비력이 게임 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부터 뭐 과금러다, 현질러다, 뭐 인생 말아먹었다, 뭐 인생 시궁창이고 게임에서 날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퀴즈 같은 이런 캐주얼 게임 말고 실제로 캐릭터를 키워서 강해져야 되는 게임들,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스펙을 판매하는 거예요. 돈을 내면 능력치 사는 거잖아. 사실 카트라이더 같은 레이싱 게임도 캐시, 돈으로 좋은 차를 사면 차가 더 빨라요. 그리고 아이템도 엄청 많아요. 뭐 막아주고 물풍선 막아주고 보통 이걸 캐시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캐시템이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영향이긴 해요. 현실 세계의 소비력이 게임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때부터의 모델을 페이 투 윈이라고 합니다. 이기고 싶으면 돈을 내라.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게임 회사의 수익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이기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구, 뭔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수익은 상승했지만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박탈감이 생겨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박탈감이 생긴 유저들이 게임을 이탈하면 무슨 상황이 발생되냐면 경쟁 우위에 쓸 만한 그런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 우위에 쓴다는 건 내가 돈을 내서 뭔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건데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다 빠지면 그거에 영향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밑에도 뭔가 튼튼하게 하위권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날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건데. 그치. 그 사람들 숫자가 없어지니까 내가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킨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치장이죠. 퀴즈랑 비슷해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킨으로 돈을 엄청 벌거든요.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뭐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로 막 돈을 주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한정 패키지 상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무료입니다. 게임은 무료인데 한정 패키지 상품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뭐 스타터 팩 해가지고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모아놔요. 그리고 그거는 단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소성이 있죠. 근데 그게 한 3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그 아이템을 사지 않으면 그 아이템이나 그 패키지를 사지 않으면 좀 많이 뒤처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아이템을 삽니다. 그게 이제 스타터 팩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게임의 기본 가격을 지불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페이투윈이 많이 성행을 했고 모바일에서도 사실 비슷해요. 최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투플레이 형태의 유료 게임이 많았어요. 유료 차트 보면 막 여러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은 유료로 나오는 게임 많이 없어요. 대부분 무료로 나오되 그 안에서 뭔가 결제를 해야 돼요. 뭔가 잘 나가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있고 또 한 가지 모바일에서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모바일은 하루 종일 들고 있잖아요. 네네. 게임을 실제로 접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게임 자체를 굉장히 느리게 세팅해놔요. 게임 진행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끔 세팅을 해놓고 페이 투 페스트라고 하거든요. 게임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돈을 내. 저 딱 이 얘기 하려 했어요. 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약간 다른 느낌일 것 같기는 한데 그 게임들 아세요? 그 온라인 게임들인데 뭐 하얀 섬, 검은 손, 회색 도시 이 시리즈 아세요? 처음 몰라요? 듣는데요? 뭐야? 이거 진짜 유명한 게임들인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래요? 게임들이에요. 검은 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쓸었고 하얀 섬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화이트 아일랜드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나이 먹고 현질한 게 그때 처음인 것 같아. 그때 이게 뭐냐면 다음 편은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막 20개 돼요. 추리물이에요. 약간 방탈출 게임판 같은 건데 뭐 이제 아이템들이나 배경을 누르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방을 탈출하는 뭐 이런 건데 스토리라인이 엄청 진해요. 그래서 다음 편을 플레이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면 3일 뒤인가에 열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겠어. 돈을 내면 바로 열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사면 좀 할인해줘. 한꺼번에 다 샀죠. 그때 현질을 처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죠. 맞아요. 빨리 플레이하고 싶으면 사라. 페이 투 페스트 빨리 플레이하고 싶으면 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 투 프로그레스 다음 편이 궁금하면 사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모바일에서 나와요. 그게 나오는 이유는 모바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웹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죠. 쿠키. 만약 웹툰을 가입할 때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웹툰을 소비하는 속도가 정말 엄청날 거예요. 하루에 정주행 다 끝낼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그거에서 조금 더 돈을 빨아먹기 위한 이런 페이 투 프로그레스, 페이 투 페스트가 모바일 쪽엔 좀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돈을 낼 수 있는 유저와 돈을 낼 수 없는 유저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줄여도. 그래서 게임 업계 사람들이 정말 궁극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사실 이 얘기하려고 준비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랜덤 요소입니다. 무작위 요소를 게임에 넣기 시작해요. 아, 왜 친구들 쿠키런 하는 거 보면은 막 눌러달라고 너 기운 좋냐?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사실 이것도 2004년쯤에 이미 나왔던 시스템이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장을 평정한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게임은 국내에서 메이플 스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아시아권 게임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됐어요. 그만큼 궁극의 아이디어가 됐는데 랜덤 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뽑기라는 뜻의 일본 표현을 빌려서 보통 가차라고 얘기를 해요. 가차.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게임 내의 재화를 뽑기로 얻게끔 하는 거예요. 확률의 요소를 넣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럭키박스 이런 거. 네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뭐 그렇게 뭐 우리 실생활에서 럭키박스가 인생에 뭐 지대한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못 참진 않아. 근데 이게 게임을 만나면서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되는데 우선 페이 투 윈과 비교를 해보면 페이 투 윈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럭키박스 혹은 이런 랜덤박스가 들어가면 돈이 있어도 운이 안 좋으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을 조금 넣었더라도 정말 운이 좋으면 경쟁 우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맛을 볼 수 있어요. 약간 복권 사는 심리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성공을 하는데 이 가차라는 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자,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뭐 그에 준하는 스펙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했던 오딘만 해도 뭐 탈 것 있고 변신 아바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엔 또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뭐 일반 등급, 고급 등급, 희귀 등급, 영웅 등급, 전설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듣자마자 느낌이 오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뭐 영웅, 전설 이쪽으로 올수록 스펙은 오르고 뽑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져요. 당연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유저들은 이 각각을 뽑아보면서 돈을 쏟아 부어보면서 언제쯤 전설이 나오고 언제쯤 영웅이 나오는구나. 확률이 이 정도로 세팅돼 있구나라고 어렴풋이 상상만 했어요.
이 확률은 실제로 지금은 공개돼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공개 의무가 없었어요. 그렇겠지. 게임사의 노하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뽑다 보면 아래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일반 고급 이렇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밑에 게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최근까지 재밌게 했던 오딘이라는 게임은 변신 아바타 뽑기 이런 거 하면 전체 중 87%가 일반이나 고급만 나와요. 그럼 100번을 도전하면 확률적으로 87개가 일반이나 고급이에요. 나한테는 필요 없죠. 내가 필요한 건 그 위에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소화하기 위해서 합성이라는 시스템이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래 것들을 모아서 위로 한번 올려주는 겁니다. 일반을 4개 모으면 뭐 고급이 된다든지. 근데 무조건 주면 안 되겠죠. 여기도 확률이 있어요. 4개나 5개를 모아서 윗등급을 올리는데 성공할 확률이 한 20%.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사람들이 정말 운이 없어서 정말 일반 고급만 나왔어도 그걸 어떻게 합성을 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왠지 선택폭이 확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뽑아서 얻을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자연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연산 전설이 나왔다. 네네. 뭐 자연산 영웅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만의 세상이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럭키박스는 눈앞에 박스들이 있죠. 만약 1등 상품이 노트북이야. 그럼 우리가 보는 박스 중에 하나에는 노트북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 뽑기 방식도 있는데 그거를 박스 가차라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가 다 있고 이 박스 가차는 이 박스만큼 구매를 하면 무조건 1등 상품이 나와요. 근데 이 박스 가차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독립시행으로 확률로 돌아가는 이런 뽑기 시스템은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실제로도 억대를 쏟아부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예를 들면 아까처럼 87%면 계속해서 87%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유저들이 무슨 넥슨이었나? 청문회 같은 거 했던 게 이거 관련했던 건가요? 맞아요. 2021년에 게임 사태가 좀 크게 터졌었죠. 네네. 그 얘기 뒤에서 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혹독한 시스템 때문에 유저들은 현금을 정말 때려박지 않고서는 뭔가 못 버티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어서 앤서님이 한 100만 원을 넣어서 영웅을 하나 뽑았어. 그럼 나도 100만 원만 해볼까? 100만 원을 넣었어. 안 나왔어. 그럼 100만 원에서 그만할까요? 아니죠. 운이 없었다. 100만 원만 더 해보자. 근데도 안 나오면 적어도 한 300까지는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피로감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쏟아부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짜증나. 이거를 흔히 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게이머들은. 천장이라는 건 정해진 횟수만큼 뭔가 뽑기를 시도하면 확정적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번 시도하면 영웅 등급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1000번을 시도해서 안 나왔으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거야. 근데 이제 챙겨주는 거죠. 천장이라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게이머들은 이런 가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천장이 나오면 실패한 겁니다. 사실. 물론 얻었기 때문에 소정의 뭔가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임사는 더 돈을 빨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챠를 해서 얻는 것들이 있죠. 뭐 일반을 얻든 고급을 얻든 뭔가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빙고 형태의 이런 판에 채워요. 그래서 빙고를 완성하거나 그 칸을 전부 다 채우면 추가적으로 뭔가 재화를 제공해요. 징하네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사면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멤버들의 사진이 들어있다. 이 사진을 전부 모으면 한정판 앨범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사겠죠. 그치. 사서 모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8명이 아이돌 멤버인데 7명은 계속 나와. 근데 1명이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엄청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7개를 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모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리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컴플리트 가챠, 완성시키는 거죠. 컴플리트 가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페이 투 윈, 뭐 페이 투 플레이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 뽑기 요소, 운 요소가 들어간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빨아먹는 속도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저도 오딘이라는 게임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게임에 돈을 안 쓰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말 돈을 쓰고 싶은 순간이 훅훅 와요. 그럴 것 같아. 이 랜덤 박스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앤서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도 굉장히 좀 화두에 올랐던 시스템이요. 그 이유는 중독성이 보통은 게임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중독돼서 걱정을 하지만 이런 랜덤 박스 게임의 문제는 사행성입니다. 그치. 도박이니까. 사실 카지노는 엄청난 규제 산업이에요. 사람들 슬롯 머신 한 번도 못 땡겨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기 뭐 강릉인가요? 뭐 강원랜드? 강원랜드. 거기 가보지 않는 이상 평생 슬롯 머신 한번 땡겨볼 일이 없는데 게임에서는 이런 뽑기 요소, 운의 요소가 너무 많고 그게 정말 그냥 단순하게 뽑기가 있다가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것 같을 때쯤에 안 나올 것 같을 때 하나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뭐 기본이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친구들이 뽑았다고 하면 나도 뽑아야 돼. 그 뭐 몇만 원 줘서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얼마를 쏟아부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점은 확률 자체가 과도하게 낮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오딘보다 심각해요. 99.35%로 일반이나 고급 등급만 나와요. 그럼 그 나머지 확률 중에 0.55%로 희귀라는 등급이 나오고요. 0.0882%로 영웅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뽑기권은 얼마냐? 11회를 뽑는데 33,000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되게 비즈니스 모델인 게 10회권에 10,000원이다. 그러면 머리가 바로바로 돌아가. 100개를 사면 얼마겠다. 뭐 1,000번을 뽑으면 얼마겠다. 근데 11회권에 33,000원이라고 책정을 해버리는 순간 뇌가 정지하죠.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 건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단순히 확률 기대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340만 원을 썼을 때 아까 그 얘기했던 0.0882%로 영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건 박스 가차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뽑기는 독립시행입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값은 340만 원이지만 보통 리니지에서 영웅 하나 뽑으려고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생각을 하죠. 이게 게임인가 싶긴 하죠. 이쯤 되면. 왜들 그렇게 하나 싶어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아이템을 뭐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도 사고 팔고 막 이런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많이 쓰겠지만 지금 게임사가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대단한 모델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앤서니 말씀해주신 올해 2021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있는 슬롯 머신이에요. 3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막 돌아가면서 숫자가 3개가 나옵니다.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해보면 777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아무리 돌려도 776, 뭐 677, 76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767이 나오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돌려볼까? 한 번 더 돌려볼까 하면서 계속 돌려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자율규제 법안이 나오면서 확률을 공개해라.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게임사들이 짜잔 하고 확률을 공개했는데 물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리니지 같은 경우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99%로 일반 고급이 나온다는 걸 유저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공개가 돼서 한 건데 지금 이 777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실제로 777은 상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766, 뭐 776 정도 나오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6을 지웁니다. 757이 나오거나 557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비유를 하는 거지만 6 정도 나오면 그만해야지. 7은 안 나올 것 같고 6 정도 나오면 그만해야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6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게임사들이 돈을 빨아먹고 있었다. 이런 게 이제 2021년에 공개가 되면서 늦게 공개됐다. 맞아요.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됐고 물론 이제 2021년에 게임 사태가 일어난 사람들 막 시위하고 게이머들 막 트럭 시위하고 이랬던 건 조금 더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페이 투 바이 패키지 사서 구매하던 아저씨들 이젠 아저씨가 됐죠. 저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게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백화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3억을 썼다.
VIP입니다. 쇼핑을 앉아서 하죠. 그쵸. 그치. 원하는 거 미리 갖고 와놓고. 근데 게임에 한 3억을 쓰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게임사에서. 왜냐하면 3억 정도 쓴 사람이 정말 있다고 치면 더 이상 쓸 돈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게임사에서 좀 대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또 게이머들이 많이 화가 났었고. 그래서 이 랜덤박스라는 시스템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동아시아권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중국에서 나온 게임도 이런 거 다 있고요. 일본에서는 더 심한 케이스도 있고 한국 게임도 지금 뭐 게임 3사라고 얘기하는 NC소프트, 넷마블, 뭐 넥슨 다 이렇게 뽑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고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메이플 스토리에 그랜저 한 대 가격 넣은 친구 한 명 있고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확률이 공개 안 됐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게 2015년쯤부터 발의가 됐는데 자율규제 법안이어서 사실 강제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공개하고 누구 공개 안 하고 이러면 좀 뒤가 구리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싹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규제에 허점이 있어요. 돈을 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는 그 확률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뽑기가 또 있어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게임을 뭔가 하다 보면 이거 2중 가차, 3중 가차라고 하는데 박스를 열면 안에 박스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얘는 확률을 공개 안 해요.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래서 확률형 재화는 지금 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말 게임 회사를 대기업 반열로 올려놓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3사뿐만 아니라 많은 게임사들이 이때 이제 대기업 반열로 오르고 막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주식 오르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게이머들이 이런 거에 대해 좀 피로도를 느끼고 있어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다. 이런 걸 좀 떠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런 가차형 게임이 나오면 좀 세상에 이목을 많이 못 받긴 합니다. 또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틀 패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건 배틀 패스를 돈 주고 구매를 해요. 얼마 안 합니다. 뭐 12,000원? 2만원? 그러면 게임을 열심히 하면 순서대로 보상이 열려요. 그런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 3분의 1 정도 풀면 용돈이 한 10만 원 꽂혀 있는 거야. 또 3분의 2까지 풀면 한 20만 원 꽂혀 있고 다 풀면 30만 원 주고 약간 이런 거 했을 때 조금 더 게임을 몰입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배틀 패스라는 게 미국에서 좀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또 구독형 게임들. 게임을 실제로 사서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도 지금도 많아요. 말씀하신 닌텐도도 카트리지 사서 해야 되는 거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게임을 돈으로 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구독형으로 매달 얼마를 내면 여기 있는 게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고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플레이 투 earn, 돈을 번다. earning이거든요. 플레이 투 earn이라는 게 있어요. 뉴스브리핑 8회랑 12회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코인과 NFT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것을 게임에 접목시킨 겁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거 게임 해가지고 코인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맞아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을 실제로 교환 가능한 블록체인 코인으로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코인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게임에다 풀어놓는 일종의 경제 시스템을 안에다 넣어놓는 그런 게 지금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건 정말 최신 뉴스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NFT인데 예를 들어서 안느님이 그 게임 최초로 전설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최초로 만든 전설무기긴 하지만 그 다음 사람이 또 만들면 좀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근데 이걸 NFT를 박아가지고 이거는 안느가 만든 전 세계 최초 전설무기라는 정품 인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게이머들은 그러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게임에 더 몰입하겠죠. 그래서 이런 NFT도 게임에 굉장히 요즘 많이 투입되는 시대예요. 재밌을 것 같대요. 약간 그런 거죠. 해리포터 1권 초판본이 경매 나가면 9천만 원 한대요. 실제로 팔릴 땐 몇 달러였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일한 정품 증명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제공을 하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이 플레이 투 earn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발매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 플레이 투 earn 게임이 한 번도 심사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조만간 풀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패러다임 변화기 때문에 아까 뭐 PC 게임
뭐 패키지 게임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올 때만큼 지금 엄청난 패러다임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흐름도 조만간 대한민국에도 올 거다. 분명히 온다. 이거 언제까지고 불법으로 남겨둘 수 없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페이 투 플레이, 뭐 페이 투 윈, 페이 투 프로그레스, 페이 투 패스트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은 플레이 투 언이라는 패러다임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본인이 게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면 물론 그 본인의 자제력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사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었고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게임 자체는 인간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다 친구들이랑 게임하잖아. 요즘은 게임을 못하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닌가? 모르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행성 요소나 중독성 요소 때문에 게임이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마음이 아픈 편인데 이런 자정의 노력을 거쳐서 좀 다양하고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거의 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 소개해주는 것 같았는데 재밌었고요. 이 플레이 투 언 관심이 가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불법 풀리면은 뉴스 브리핑으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미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주식을 사야겠죠. 자, 안 그래도 범례님 방송하시면서 제가 살짝 주식 가격을 좀 보고 왔는데 몇 개는 지금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